안녕하세요. 살까 팔까 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파트 살까 우량주 살까 라는 주제로 살까 팔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영욱 센터장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성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부동산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르죠? 아무래도 뭐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을 거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심리적 요인?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국가 경쟁력. 인구수, 뭐 시장의 인구수. 심리라든지 뭐 정책적 요인들도 있을 거고요. 네. 다양한 변수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뭐 부동산이 딱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엔 부동산이 많이 오르나요? 주식이 많이 오르나요? 최근에는 뭐 저희가 3,000포인트가 돌파할 정도로, 그리고 지난해 3월달 뭐 1,400대 이후 보면은 2배 이상 지금 지수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동산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네, 주가가 더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펴왔기 때문에 시중 자금들이 아무래도 증시로 많이 흘러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서 사실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진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으면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또 투자자들께서는 사실상 되게 올라가는 게 너무 막 조급해지거든요. 문제는 이제 조급해진다는 건데, 이렇게 조급해지는 시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토론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여러분들께 투자의 어떤 노하우나 팁을 드리는 건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주택을 보유한 분들한테도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주식으로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둬야 되는지, 무조건 부동산만 갖고 있는 것도 답은 아닐 테니까 투자에 있어서.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접근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자, 오늘 주제는 일단은 우량주하고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나을까인데, 단순히 이제 투자에 대한 미래 전망으로 보자고요. 주식이 나을지 아파트가 나을지.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면 주식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접근하면 주식이 낫다. 나성민 팀장은 어떠신가요? 올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변화가 있었죠. 뭐 지금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뭐 개인들이 뭐 머니 무브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뭐 단순히 봤을 때는 부동산 억제책이 단계에 그칠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래도 시중 자금들은 뭐 증시 쪽으로 조금 더 흘러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가 좀 더 전망이 높다, 이렇게 증시 전망이 더 좋을 것 같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억제 정책이 계속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흘러나왔는데 현재 정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의견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시세, 즉 뭐 계속 부동산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상승률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 과열권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과열권이다. 네, 기다렸다 사는 게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욱 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사실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1주택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 측면에서. 그게 아니고 좀 무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위험한 위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제 인생을 봤을 때는 한 주택 정도는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당장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기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선이 등락률이거든요. 장기 등락률을 보고 계시는데 아래 보시면은 정권에 따른 이런 등락률이에요. 지금 정권별로 했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올랐던 헤드를 보게 되니까 이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급등했던 적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침체기에 있다가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좀 안정을 찾았고 또 현재 정권 들어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니까는 서울올림픽 기점으로 폭등을 했었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때도 보수 정권에 있을 때 좀 눌려 있었었죠. 주택 가격이. 그런 동향들인데 자, 왜 진보 정권일 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왜 또 보수 정권일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지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뭐 부동산은 아시겠지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혹은 거래량이 뭐 증시와 같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차가 있고요. 시차가 있다. 네. 부동산은 시차가 있다. 그 시차가- 시차가 그러면 한 5년 되는 거예요? 시차가 한 2, 3년 아니면 한 5년 길게 보면 요 좀 시차. 시차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차 문제가 가장 네네. 크다. 네네. 우리 조영 센터장까지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네. 규제에 따른 심리 요인이 가장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규제에 따른 심리 요인. 네. 근데 규제를 하면 올라가고 그게 좀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번 장에서 조금 화끈하게 좀 터지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제 역심리가 작용을 한다. 그렇죠. 정상적인 심리가 아니고 역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정책 흐름들을 보면 실제로 당장 부동산이 막 뛰고 있을 때 어떤 부동산 완화 정책, 강경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폈을 때 실제로 부동산이 가격이 그 당시에 바로 잡힌 경우는 없거든요. 네,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였고요. 오히려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에서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거의 뭐 실시간적으로 정책을 내놓는데 그게 안 통한다는 걸 과거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참 그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의 그런 부분들이 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 정치적인 목적이 하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어려운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성민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어느 정권이든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부동산 잡겠다. 서민들 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슈는 항상 뭐 일반 서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고 표심을 잡는 데 가장 뭐 효과가 높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 급등하면은 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당장 피해를 보는 거는 서민이거든요. 사실상. 이게 부동산 정책 아까 말씀 주셨듯이 3년에서 5년이 지나야지 실제로 시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요가 자리 잡히죠. 그 법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요인이 클 때 여기에 어떤 억제 정책들을 폈을 때 이후에 시세가 꺾일 때는 그 정책 때문에 그 정책 효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침체가 깊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겪어오는데 또 반대로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자꾸 부양책을 펴요. 대출도 열어주고
세금도 완화해주고. 근데 이거 자체가 부동산이 다시 살아서 올라갈 때는 또 엄청난 버블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실시간 정책을 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뭔가 타이트하게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변화를 안 줘야 되겠죠. 최소한도 10년, 20년 동안은 그대로 끌고 가고 그 규칙에 맞게, 그러니까 모두 인지되고 있는 그런 법제화된 테두리 내에서 뭔가 움직여야지 될 텐데, 계속 예상하지 못한 데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오히려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뭐 서론에서는 당장 뭐 주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반포 아파트와 삼성전자. 반포 아파트가 더 좋을지. 반포 아파트는 정말 부동산 시장에서 우량주,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있는 초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가 더 좋을지. 안전자산 측면에 있어서 반포 아파트도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안전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먼저 조영욱 센터장,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참 정말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산, 연봉, 뭐 또는 직업, 가정 환경, 또는 뭐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라든지 뭐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네. 딱 저렇게 주제를 딱 던져 놓으면 사실 절대적 비교는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놓고 고민을 해보는 입장이라면 반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연봉이라든지 자산이 좀 뒷받침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돈이 많은, 그렇죠. 네. 아니면 자산가, 네. 소득이 많거나 자산가. 그렇죠. 네. 그런 가정이 붙는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반포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나성민 팀장께서는 어,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좀 더 낫다. 삼성전자가 라고 낫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반포 아파트 시세가 뭐 초우량이죠. 뭐 모두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시계를 조금 길게 보면 단기가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포 아파트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뭐 단기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를 사놓고 보면 나중에 반포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반포 아파트하고 삼성전자하고 보면 막상 막하예요. 삼성전자도 엄청 올랐고 반포 아파트도 엄청 올랐어요. 반포 아파트가 지금 비싼 데는 이제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이에요, 평당. 그러면은 30평형대가 30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30억원대로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안 비싸요. 비싸죠. 그래도 반포 아파트가 나요? 사실 주거는 필수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면 실거주에 대한 가치랑 이 만족도를 같이 좀 어느 정도 겸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수제라고 봤을 때 꼭 반포에 안 살아도 되잖아요. 안 살아도 되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했을 때 반포 아파트를 고민할 만한 정도의 자산가라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좀 반포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30평형대가 30억이 넘는데 우리가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고요. 사실 30억이 넘는다면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빠지면 훨씬 큰 집, 뭐 100평 이하, 100평부터는 고급주택이기 때문에 한 뭐 8, 90평 되는 돼서 더 좋은 그 옵션들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뭐 자녀를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좀 뭐 경기도 외곽에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뭐 판교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사실 반포 아파트랑 삼성전자랑 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정말 자산가 집안은
학군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초등학교도 영중이나 저기 어디나요? 뭐 경복 이런 사립으로 보내고 저런데 뭐 음악이나 뭐 체육이나 이런 쪽 미술 이런 쪽으로 해서 예중 이런 데나 뭐 특수학교 아니면 유학도 많이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산가들은 사실 학군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상 한 40평대 되는 데서 주택 가격이 이제 40억, 50억 되니까 40평인데 근데 그 정도 규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라면은 실질적으로 학군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반포나 뭐 대치동 이쪽이 비싼 이유는 학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학원가. 그런데 그런 학원가나 학군 수요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자산가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강남권 아파트를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게 더 삼성전자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뭐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때 오히려 상승률이 더 높았고 실제로 실물 경제가 좀 침체될 때도 또 방어적인 성격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거든요. 방어적 성격이 강했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그래도 강남 아파트는 한 채 정도는 있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우리 나성민 팀장께서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러 가지로 따져봤을 때 지금 일단 반포에 새 아파트가 낫다라는 거는 안전한 자산 개념이 네. 좀 더 강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유한다면 그러면 그거에 기준을 둔다고 이제 안전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주 길게 봤을 때 그런 안전한 자산 역할에서 반포 아파트냐 삼성전자냐를 두고 본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장기로 봤을 때 반포 아파트가 뭐 안전 자산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더. 왜냐면은 예, 증시 자체 뭐 주식이란 것 자체가 위아래로 이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확실히 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리스크에 대한 확실한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배당도 지금 주고 있는데 배당은 네,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주주하는 정책을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배당을 주진 않으니까 주택 갖고 있다고 돈이 나오진 않거든요. 세금을 내죠. 오히려 세금 돈만 그쵸? 나가. 양도세를 내죠 오히려. 그리고 재산세를 내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또 28일 날 주주환원 정책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또 안전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에 대한 또 어떤 복리까지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투자자의 경우일 때 삼성전자가 나을 수도 있는데 주택이 이제 없는 경우에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포 아파트보다 삼성전자인지 아니면은 주택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에 삼성전자인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개념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단순 투자를 투자 위한 목적이냐. 목적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오히려 부동산 침체기에 왔을 때 뭐 반포 아파트라든지 강남 아파트는 거의 빠지지 않거나 오히려 소폭 오를 수 있지만 타 지역 아파트들은 정체가 되거나 혹은 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차라리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주택이 없더라도 삼성전자가 낫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뭐 실거주 입장 목표라면 당연히 뭐 주택을 사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실거주의 입장이라면 이제 주택이 없고 다른 주택이 네. 없고 실거주라면 오히려 반포 아파트가 낫겠다 삼성전자보다. 하지만 뭐 투자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자,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다주택자예요. 네. 뭐 지금 양도세도 많이 재산세도 많이 내게 생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반포 아파트다, 삼성전자다. 저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로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두 분 의견이 지금 다르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쪽은 반포 아파트다, 한쪽은 삼성전자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네. 의견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포 아파트하고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가 어느 쪽으로 정해야지 될까요? 우리가 정한다면 어느 쪽으로 정해야지 될까요? 조건에 따라서 지금 다른데 일단 뭐 실거주다 그럼 반포, 단순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자, 이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봐야지 되기 때문에 다른 주식도 없고 다른 아파트도 없고 그냥 지금은 그런 거주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투자의 개념이다. 그냥 투자의 개념이라고 봤을 때는 반포 아파트냐 삼성전자냐? 삼성전자입니다. 그냥 투자의 개념이라면 삼성전자. 그냥 투자의 개념이라면 그냥 다른 쪽은 다 배제하고 그냥 투자 개념이면 저도 삼성전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로 살까 의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견을 하면서도 맞나? 근데 네, 그렇게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실제로 기대 수익률이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기대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지금은 더 높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도시 아파트 청약 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작년에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상장을 했지만 올해 상장 예상되는 게 줄지어서 있어요. 자회사 상장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회사 상장하는 거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몇 주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에 카카오가 많이 올라버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자, 그 개념을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청약이냐 카카오냐? 저는 그래도 카카오. 그래도 카카오. 네, 카카오가 낫다. 근데 신도시 지금 청약이 되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몇 억이 그냥 네, 막 네. 로또라는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청약 로또라는 얘기도 네.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카카오가 더 로또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의견이신 건가요? 많이 올랐는데 카카오도 만만치 않게요? 많이 올랐지만 일단은 가장 큰 게 올해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한다면 가장 큰 이슈는 뭐 카카오뱅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카카오뱅크가 지금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시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IPO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뭐 시장에 반영이, 물론 이제 일부 반영됐지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신도시 아파트 청약할 돈 있으면 차라리 카카오를 들어가자. 네. 이런 의견. 우리 조영 센터장께서는 저는 이거는 좀 과감하게 저도 카카오로 카카오요? 게 이게 지금 비교가 3기 신도시잖아요. 아니 전체 이제 신도시 원래 수도권으로 보다가 근데 실질적으로 청약이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3기 신도시 그렇죠. 쪽이 청약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아직도 2기 신도시 쪽에서도 계속 청약은 있습니다. 저는 3기 신도시라고 가정을 하면 사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 2기 신도시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좀 생각을 네. 하거든요. 1, 2기는 뭐 아시겠지만 분당, 뭐 평촌, 광교, 판교 이런 입지였는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입지적으로 그렇게 좀 매력적인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하남 교산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2기 신도시 뭐 위례 이런 데는 아직도 청약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저는 3기 신도시로 조건을 붙인다면 카카오를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라면 카카오. 그러면 자 이제 뭐 과천 쪽에서도 청약이 나오고 위례 이런 데서 청약이 나와요. 1, 2기로 올라간다면 뭐 수도권으로 보자고요.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서울의 강남 3구 마용성을 제외한 지역 뭐 이 정도로 갔을 때 저는 원래 카카오를 생각하고 왔는데 방금 그런 조건을 붙이신다면 저는 신도시 청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반포 아파트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좀 어느 정도 개념상 우량주에서는 좀 빠지는 정도로 봐서 신도시 청약으로 주제를 정했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도 신도시 나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중심권에서 멀어지는 지역에서의 청약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카카오지만 그게 아니고 중심권에 좀 가까울 수 있는 청약은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청약이다. 예,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우리 일단은 뭐 입지 조건 자체가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도 성장주 나름이거든요. 일단은 뭐 수도권 입지 조건이 좋다면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주고 사실 지금 나오는 그런 신도시들은 사실 기존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크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권마다 그 부동산 규제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부동산이 버블이 나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다음 정권에서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뭐 2030 세대가 뭐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을 못 끌어다가 뭐 부동산을 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과열된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신도시 청약을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옛날과 같은 로또와 같은 그런 게 일어날까 조금 부정적인 내 생각입니다. 부동산에서 아무래도 가격 변동이 나오게 된다면 실제로 버블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버블이 언젠가는 붕괴가 되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급하게 상승한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것의 끝을 알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 한국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출이 많아질 때 흑자, 경상흑자가 늘어날 때 이 자금이 어디로 순환되기가 좀 어렵고 지금 소비도 많이 막혀 있잖아요. 과거처럼 그렇게 소비도 막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산시장에서 버블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리가 불리해지게 되고 경기도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신도시 쪽이었거든요. 아니면 지방. 신규 분양이 원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세입자도 구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신도시 청약과 관련돼서는 당장은 이제 돈이 되겠죠. 신도시 청약하면은 당장 시세가 있으니까. 근데 못 팔죠, 그거요. 팔 수가 없죠. 전매 제한이 전매가 뭐 제한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전매 기한 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는 매우 신중해야지 될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식시장은 멀쩡하겠느냐? 카카오는 그럼 부동산 가격들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카카오는 살아서 막 승승장구하겠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되거든요. 실제로 큰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자산시장 가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가 먼저 움직이냐고 누가 먼저 꺼지느냐의 차이지. 이런 측면에서 보자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청약이냐 카카오냐. 일단은 뭐 주식 자체가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산 가격은 뭐 같이 가는 경우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마찬가지 같이 가는데 일단은 조금 시기를 길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 부동산을 한번 예를 들어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락을 하면은 그것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은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오히려 더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고 또 향후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의해서 그 주가 자체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을 또 바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카카오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자산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 같이 빠지겠지만 카카오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이 점검을 해봐야지 되는 건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붐이 끝나고 침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삼성전자도 추세적 하락을 할 거고 카카오 역시도 추세적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 준 것 중에서 분명히 베이스가 되는 가격 시세가 있을 거예요. 그 가격 이상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먼저 카카오에서 봤을 때 조영욱 센터장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권까지는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25만원 선은 여기서 붕괴가 되더라도 25만원 선에서는 지지받고 횡보한 다음에 다시 또 추세를 만들어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만원 부분에서는 어떤 그러니까는 뭐 시장이 장기 침체기가 오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조정이 와도 뭐 추세적으로 흘러내려도 25만원권은 지지가 된다. 자, 그렇다면은 나성민 팀장께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저는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예. 채널이 한 단계 좀 예. 높은데 자, 그러면은 일단 30만원권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한 30% 정도의 지금 가격 하락이 되는 거고, 지금 가격보다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하고 떨어진다면 거의 뭐, 이제 50%에 가까운 그런 주가 하락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 센터장 얘기를 하면 지금 가격에서도 거의 뭐 40%, 50%까지도 이제 진짜 시장이 침체된다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11억짜리 아파트가 그것과 대조해서 본다면 부동산 침체기가 됐을 때 11억 하는 그 3기 신도시나 아니면은 그 밖에 수도권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새 아파트가 11억짜리가 6억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그렇게 하락할까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공급 물량이 엄청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막 시세가 붐이 일어서 1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들도 뭐 6억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다 보시면 충분히. 그럼 진짜 이거는 주식하고 또 달라서 왜냐하면 주식이 부동산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는 한 가지는 환급성이거든요. 네네. 주식은 팔고 나올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 가격에 사는 그 수급은 거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침체기에는 사실 사자가 없어요. 너무 급해. 근데 진짜 뭐 소득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팔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리스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뭐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환급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국면에서는 투매 물량들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주식보다 더 급격한 하락 혹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한번 좀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는 삼성전자가 자기 가치를 너무 못 받고 있었었고 그 가치 창출이 작년부터나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저가권, 바닥권은 이젠 저는 그 바닥은 진짜 정말 이변이 없는 한 그 바닥은 이제 오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원권 주가일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 랠리를 뭐 몇 년이 더 이어질지 모르지만 다 끝마치고 난 이후에 최대 하락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 보세요. 최대 뭐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래도 저는 한 7만원 선은 지키지 않을까요? 7만원권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지킬 거다. 웬만해서는 깨지지 어렵다.
자, 우리 조영욱 센터장께서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다른 종목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도 여기서 크게 조정이 와도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라인 지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이거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도 지금 거의 뭐 10만 원 갔었잖아요. 9만 6천 원 갔었잖아요. 가격 조정이 만약에 7만 원까지 온다고 했을 때 한 이제 15에서 20%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반포에 30억 하는 아파트가 한 20억, 22억, 뭐 요 정도 23억 그 정도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하고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하고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저는 반포 아파트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반포 아파트는 어떤 부동산 침체기가 온다면 20만 원, 뭐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부동산 자체가 조금 안전자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히 빠지긴 조금 어렵다. 강남은? 네. 저쪽 강남은, 반포 아파트라면 특히 강남 쪽은 그렇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반포 아파트가 그러니까 안정성에 있어서 안정성.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급격한 자산이 꺼지는 그런 특별한 이슈가 발생해서 안정성 면에서는 부동산 네. 혹은 반포 아파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수익, 투자에 의한 수익 수익성?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예전과 같은 뭐 금융위기 그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게 급격한 하락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답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측을 기준으로 의견을 서로 주장을 하고 제시를 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시세를 알 수 있는 거는 없죠. 그렇죠. 시세를 명확하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는 찍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고 시청을 오늘 하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주제를 다뤄봤는데 좋은 어렵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진행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우리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특별한 주제로 살까 팔까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요. 꾸준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고요. 조영 센터장이었습니다. 예, 나승민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